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180주차 계좌 먼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보다 이자가 약간 붙었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7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026만 원 정도 되고, 뭐 지난주보다는 좀 회복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297만 원 정도. 해외 주식이 좀 더 많이 회복을 했죠. 한국 주식보다.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가 좀 더 급격하게 회복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는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995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는 좀 올랐고, 채권 금리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죠. 다시 러시아 전쟁 터지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엑셀로 보면은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180주차까지 왔습니다. 180주차 현재 예금계좌 영원 투자해서 현재 95,028원, 한국 주식계좌 1억 7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026만 3,290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97만 7,171원, 자산배분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95만 9,912원, 합계는 1억 2,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6,329만 5,401원, 수익금액은 4,029만 5,401원이고요. 예상 배당금은 431만원 정도 됩니다. 배당금이 들어올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은 뭐 총 합계는 최고치를 이제 다시 또 갱신을 했습니다. 수익 금액도 좀 늘어났고요. 이제 각 기업들이 사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죠. 사업 보고서는 이제 1년 통산해서 그 회사를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회사의 사업 보고서 정도는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 보고서를 도대체 뭐 어떻게 읽냐 이렇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인 더네이처 홀딩스 회사인데요. 일단 뭐 사업 보고서를 볼 때는 일단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봐야죠. 그건 이제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 이렇게 뭐 의류, 여행용 가방, 자파류 등을 이제 제조 및 유통하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회사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살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각 제품이나 뭐 서비스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의류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방, 모자, 신발 등이 이제 그 다음 비중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여행용 가방 있잖아요. 여행용 가방이 2019년도만 해도 매출이 꽤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한 470억 정도 됐는데 이게 재작년이죠. 2020년도에 확 줄어들었죠. 거의 뭐 4분의 1보다 더 줄어들었는데 4분의 1보다 더 아래로 줄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었고요. 아무래도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용 가방 수요가 확 줄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브랜드의 인지도 자체는 훨씬 더 좀 커졌는데 의류나 이런 매출은 훨씬 커졌는데 여행용 가방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여행용 가방이란 건 캐리어 같은 거겠죠. 이런 거 수요가 이제 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사람들이 다시 가게 되면은 2019년도의 매출 정도까지는 충분히 쉽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을 예전처럼 간다면 말이죠. 왜냐면 브랜드의 인지도는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470억보다 더 높은 매출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수치를 보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재료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자세하게 보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걸 사실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걸 예측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충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및 수주 상황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은 뭐 국내에서 얼마 팔고 수출해서 얼마 팔고 이런 비중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지금은 국내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해외 뭐 수출이나 해외 판매가 점점 이제 늘어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를 뭐 생각해 보는데 좋은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연결 재무제표를 해가지고 일단 자산은 어떤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뭐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는 뭐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투자할 회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뭐 매출액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이런 건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 이제 현금도, 현금 흐름이 안 좋은 회사는 아무래도 좀 초보자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순이익은 찍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돈이 뭐 마이너스다. 이러면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업의 특성상 그게 좀 시차가 발생하는 사업도 있는데 어쨌든 초보자들은 현금 흐름이 뭐 마이너스다. 뭐 이러면은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 정도만 일단 살펴보는 겁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어떤 물건을 팔고 각 제품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수출이나 수입, 수출이나 이제 국내 판매 비중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이 회사가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남기는지 이 정도만 일단은 살펴보고 이제 뭐 세세한 뭐 상황은 뭐 주석 같은 걸 보면 진짜 뭐 많거든요. 진짜 뭐 일단 글자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뭐 각종 숫자들도 많은데 이런 거를 세세하게 모든 회사들을 다 살피기에는 사실 우리가 전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전업 투자를 한 사람이 아니고 뭐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딴 데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남는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모든 세세한 숫자랑 뭐 글자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살피고 그것보다는 이제 세세한 숫자보다는 투자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거죠. 일단 숫자로 이 회사의 상태를 살핀 다음에 미래에 이 숫자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미래에는 어떤 사업이 좋아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너무 세세한 숫자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대강을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강을 여러 기업을 살피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시즌에 뭐 내가 관심 있는 회사들의 사업 보고서는 한 번씩 다 이제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뭐 진짜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저도 뭐 대충 숫자, 그러니까 중요한 숫자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지. 뭐 진짜 막 디테일하게 무슨 원재료 뭐 하나하나 세세한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어느 정도의 괜찮은 수익률은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